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도대체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걱정을 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출제위원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그건 바로, 네, 안녕하세요. 조구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도대체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낼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일본 이토주크라는 학원에서 제가 직접 시험 문제를 학원 내긴 하지만 출제를 해본 경험들이 좀 있고, 또 제가 시험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좀 토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우리 이제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님이신 정현덕 교수님, 사법시험 출제위원이셨는데 정현덕 교수님을 모셔보고 또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출제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경험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일본 이토주크라는 학원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이제 특별 관리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학원에서 좀 우수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걔네들을 집중 케어를 해서 이제 일본의 그 사법시험 전단계 예비시험이라고 있는데 합격률이 되게 낮습니다. 한 2%에서 3% 정도 되는데, 그 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한 특별 관리반, 요거를 제가 맡아서 이제 애들을 뽑는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시험을 보러 오는 애들 자체가 되게 우수해요. 우리 학원에서도 우수한 애들이 시험을 보러 오는 거고 되게 의식이 높은 그런 애들이 오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나름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우수한 애들이 오는데 너무 기본적인 문제만 내가지고는 변별도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보자 해서 응용적인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제가 또 애들 실력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이제 뭐 지도 과정에서 애들을 직접 지도를 해본 적도 있었고,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도 대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써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무도 제가 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해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50명 정도 시험을 봤던 것 같은데, 진짜 한 명 정도가 제가 그 출제한 의도에서 조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고, 아무도 손을 대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국가고시였다면 전 죽었어요. 왜냐면 아무도 이게 뭐 변별이 안 되잖아요. 변별이. 이제 그나마 학원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그 제가 출제한 의도 말고 또 여러 개의 논점들 같은 거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이렇게 골라서 우수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반을 관리했었는데, 국가고시 같은 경우면은 거의 뭐 이거는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정말 많은 시험을 봤거든요. 2008년부터 거의 매년 시험을 봤었어요. 사법시험을 거의 매년 봤는데, 시험을 볼 때 느끼는 거는 80% 이상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면 시험은 그 해당 교과목의 이해도, 이해도죠.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고 얘가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다른 애들과 변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80%까지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나오고요. 이제 20% 정도 조금 어렵고 응용적인 문제를 내는데,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지시거나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절대로 이 20%가 아니에요. 이 20%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 80%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떨어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기본적이고 중요한 80%, 요거를 먼저 하셔야 되고, 선생님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처럼 망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만 내면은 저처럼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가장 좋은 밸런스는 80%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그 다음에 한 20%, 10% 정도가 좀 어렵거나 응용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하기에는 80%를 잘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합격을 하고 남으시기 때문에 요 점을 먼저 숙지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뭐 일개 학원 강사로서 출제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험생으로서 문제를 풀어왔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 말고 이제 실제로 사법시험 출제위원이셨던 정현덕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라고 했지만 제 방에 교수님이 오셨을 리가 없겠죠. 영상을 통해서 교수님과 나눈 대화 한번 들어보고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나? 일단은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 그게 완전 기본적인 기본이고, 다만 열심히 하더라도 가끔 보면 열에 아홉은 되게 열심히 하면 다 성공을 하는데, 네. 가끔은 10명 중에 한 명이 열심히 하는데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분이실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법이라는 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법 따위는 별로 큰 관심은 없고 네.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러니까 좀 안 되네 이렇게 하다가 다 되는 게 원래 공부법인데, 근데 가끔 보면 진짜
엄청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 좀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공부법 필요한 거지. 음. 열에 아홉, 열에 한 7, 80% 다시 공부가 필요 없고 열에 한두 명? 이 정도만 공부가 필요한데 다만 그 사람들은 그게 어떤 게 있으면 자기가 한 번 들인 버릇을 네. 못 바꿉니다. 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의 좋은 방법 쟤는 어떻게 하나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배우는 게 쉽진 않은데 네. 그래서 그걸 배우려면 일단 처음에는 유튜브에도 요새 많이 나오니까 네. 그거 보고 일단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공법은 절대 자기한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아 여기 나랑 비슷한 것 같네? 네. 라고 보시고 하는 게 좋고요. 네. 하지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은 일단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남들 10시간 공부하는데 자기는 1시간 공부해갖고 남들 10시간 공부하는 건 솔직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남들하고 비슷한 시간을 하는데 좀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조금 더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참 되게 질문은 좋은 질문인데 제 답을 너무 바보 같은 답을 해가지고 아닙니다. 이게 일단은 그러니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만약 교수님이 출제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출제를 좀 하시는지. 출제는 기본은 이 학생들하고 교수하고는 완전 다른데 네. 학생들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막 이것저것 헤매는데 네. 교수들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 교수는 내가 풀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문제를 아. 막 냅니다. 아. 막 내는데 네. 그냥 내가 내고 싶은 걸 막 내는데 문제는 그게 그 지침.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랑 똑같으면 절대 안 내고 학원 모의고사랑 똑같으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빼고 내면 낼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학원 모의고사도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원래 중요한 건 다 똑같이 생각하니까 네. 그렇다고 일단 특정 책이 나온 거 네. 열 책이 3권이면 그 중에 한 권만 나온 건 또 절대 내면 안 되고 그럼 낼 게 없으니까 낼 게 꼭 뭐 판례, 네. 법조문 이런 거밖에 못 내는데 다만 그것도 이미 다 나온 건 절대 못 내고 그러니까 낼 게 없으니까 일단 돌려막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3년 전, 5년 전 나온 건데 똑같은 지문은 안 내고 약간 비슷하게 하지만 내용은 똑같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내고 네. 나중에 교수들이 제일 무서운 게 출제 오류 출제 냈는데 이게 맞는 것은 맞는 게 뭐 옳은 것은 하나인가 두 개인가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소송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교수들은 이게 학생들의 측정 학력 측정하는 게 전혀 관심이 없고 정말요? 이 문제 내면 오른할 텐데 네. 이게 좀 복수나 이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출 문제 기본 판례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어디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이 판례는 제가 많이 내보지만 이 판례라는 게 그냥 절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판례가 네. 대법원에서 만들어질 때 엄청나게 노력이랑 정성을 들여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숫자 하나 바뀐다거나 네. 문구가 하나 바뀌면 내용의 취지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판례 문구를 바꾸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판례 문구를 바꿔버리면 그 법조문 바꾼 것도 내다가 막 오류가 나는데 네. 판례는 바꾸면 오류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의 똑같이 판례를 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과 좀 다르네요. 학생들은 뭐가 나올지 모르겠던데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오류가 나서는 안 되는 것과 뭔가 이 문제가 특정 교과서에만 나와서는 안 되고 또 겹쳐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걸 내면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러니까 게 좀 있습니다. 검증된 문제를 내고 싶으니까 예전 기출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내거나. 결국에는 기출 문제가 그쵸. 가장 기출 베이스가 문제, 돼야 기출 된다는 문제하고 판례하고. 네, 영상 잘 보고 왔고요. 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첫 번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 방법은 그냥 운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안 하는데 보충제만 들이킨다. 살만 찌겠죠. 마찬가지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식으로 출제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셨죠. 출제위원이 두려워하는 건 출제 오류예요. 출제 오류. 내가 낸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걸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과 좀 다르죠? 어디가 나올까가 아니라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어 하세요. 그냥 가장 두려워하는 건 출제 오류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문제를 사용하고 싶어하고 그 검증된 문제라는 것은 바로 기출 문제다.
이거는 뭐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뭐 이런 국가고시뿐만 아니라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검증된 문제에서 나왔던 거를 조금씩 변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하셔야 될 건 무엇보다도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로 시작해서 기출 문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작년 기출은 이렇게 안 나오게 한다고. 저도 사법시험 볼 때 그랬는데 저도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작년 기출에 나왔던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 직전 한 달 정도 앞두고는 1년 전에 나왔던 거는 좀 제끼고 봅니다. 아, 요건 안 나오겠지 하고.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공부는 해놓지만 한 달 정도 남겨놨을 때부터는 아, 작년 기출은 제끼고 그 테마는 좀 제끼고 이렇게 보면은 좀 더 효율 있게 시험 직전에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년, 5년 전 기출을 변형해서 내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는 기출을 여러분 잘 보시고 분석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출제위원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험 문제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재밌죠? 내가 공부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영상 들으신 걸 토대로 기출 문제가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걸 잘 가져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꼭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힘입니다.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